하단에서 이좋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유아들은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죠. 불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충치가 생기는 치아 표면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 표면의 어떤 광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은 만 2세 이상의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병원에 오시면은 아이들과 얘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소를 도포할 수 있게끔 유도해드리고 있는데,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어요. 스케일링은 사실 보험이 되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은 치석이 많이 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자주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더 자주 1년에 한 번 이상, 2번 이렇게 오셔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거네요. 금은 오래된 재료예요. 옛날부터 치아 형태라든가 보철물을 만들기 쉬워서 사용한 재료고요. 장점은 꽉 누르면 눌리는 어떤 연성과 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씹는 감각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사실 노란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지르코니아는 반대로 하얀 색깔로 치아 색깔과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포셀린이라는 재료가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온 재료가 지르코니아인데요. 포셀린은 깨지기가 조금 더 쉬웠던 반면에 구조를 강화해서 색깔은 하얗지만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서 유지가 또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최근에는 금 리도 많이 하시지만 색깔이 예쁘고 하얗고 강도가 많이 강화된 지르코니아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이좋은 치과. 교정 치료는 크게는 성장 교정하고 성인 교정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아이들이 턱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할 시기에 턱의 성장이나 뼈의 성장을 이용해서 배열에 활용하는 방법을 성장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입안에 꼈다 뺐다 하는 가처성 장치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얼굴이나 이마에다가 구애 장치를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6살, 7살 그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요쯤까지 보통 성장기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해서 뼈 안에 식립되는 부위하고 중간 기둥, 그 다음에 크라운, 우리 치아 형태의 크라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뼈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매식체는 우리 치아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충치는 보통 임플란트에 생기지 않지만 치주염은 똑같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 치아처럼 50년, 60년, 70년을 쓸 수 있겠지만, 잇몸 염증이 호발하고 뼈가 녹고 하는 치주염이 생긴다면 임플란트도 역시 수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죽이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치아는 뿌리 끝과 중심부에 우리 치아를 관장하는 신경이 또는 정동맥, 미세 정동맥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통증과 어떤 감각들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충치가 심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치아의 어떤 큰 틀의 뿌리와 머리 형태는 그대로 쓰면서 치아 안쪽의 감각들을 줄여서 어떤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저도 한 번에 끝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치료의 이유가 깊은 충치라든가 세균에 의한 감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제거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다외의 소독이나 어떤 신경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 신경이 있던 공간을 신경 대체하는 물질로 가득 꽉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1회에 보통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3번 또는 4번 정도의 기본적인 내원 횟수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빼고 뼈가 많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를 심기 전까지의 소요 시간과 심고 나서 기다리는 소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뼈 상태가 염증이 심하지 않고 고래 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이를 뺀 날 바로 심음으로써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뺀 자리에 보통은 뼈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뼈 이식을 함으로써 약간의 결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식해 줄 수 있고 보강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는 게 요즘은 조금 더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랑니를 아픈 거 기준으로 빼진 않습니다. 아프고선 병원에 오면 보통 무슨 일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사랑니도 실제로 잇몸에 의한 염증이 아픈 경우에는 늦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니 때문에 주변에 충치라든가 어떤 다른 기저 질환들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걸 기준으로 병원에 오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오셨을 때 아프지 않더라도 빼야 될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사랑니를 미리 좀 빼놓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